물질에서 건강 얘기할게요. 여기도 좀 읽어주시면 되긴 합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영양소가 그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영양소는 3대 영양소라고도 하고, 그런 애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원래 분자가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못해서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작은 분자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데 3대 영양소 소화 산물, 이제 최종 단계로 가면은 탄수화물은 포도당 이런 애, 근데 이제 대부분 포도당인데 뭐 과당이나 갈락토스도 있습니다. 뭐 설탕 이런 걸 먹는다던가, 그건 과당이구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우유에 젖당이 있겠지. 하여튼 젖당이나 뭐 이런 걸 분해하면 갈락토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는 단당류고요. 보통은 이제 포도당을 기억하시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근데 아미노산은 원래 20종류가 있습니다. 20가지가 있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면은 이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의 융털에서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흡수된 후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이 된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그쵸? 이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고, 기체교환과 물질의 운반. 기체는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요. 우리는 이제 동물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산소가. 그 호흡계는 코, 기관지, 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폐는 작은 주머니 모양인 폐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폐포. 작은 주머니 모양 폐포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다. 폐포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순환계는 심장,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은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에 따라 순환하며 물질을 운반하는 거고, 기체 교환은 폐에서 일어나는데 산소는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을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그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랑 맞닿는 부분에서는 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게 이동하는 거지, 그쵸? 알 것 같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풀어봐 주시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는 소화계 기관 중 모모에서 이루어진다. 소화기관 중 소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코, 폐, 기관지는 기관계 중 모모에 속하는 기관이다. 코, 폐, 기관지는 기관계 중에서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지방은 소화를 통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맞고요.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가 되니까 X. 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암주간으로 흡수되는 거죠. 네네. 암주간은 이제 지용성인 애들, 물에 잘 녹지 않는 애들. 근데 지방은 원래 물에 잘 안 녹거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결국엔 지방이거든, 합치면은. 그 다음에 뭐 바이타민 중에 A, D, E, K 뭐 이런 거는 암주간으로 흡수가 되고요. 모세혈관은 수용성인 애들, 혈액이 흐르니까, 혈액은 물이 있는 거거든요. 수용성인 애들은 포도당, 아미노산, 뭐 비타민 중에 바이타민 B, C, 그
그다음에 뭐 무기염료는 뭐 칼륨, 칼슘 뭐 이런 거, 나트륨, 뭐 칼륨, 칼슘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물에 잘 녹으니까 모세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암주간에는 원래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흘러요. 림프액은 약간 기름 성분 같은 거예요.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림프관은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흐릅니다. 혈액에는 물이 많고 혈장 성분에 물이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폐정맥이 아니 폐동맥에서 이렇게 와야지. 폐 동맥에서 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랑 이게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 많아. 폐동맥에서 오는 게 O2는 적어요. 근데 기체 교환하고 나서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폐정맥. 정맥은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이고요. 근데 폐정맥에서는 O2 많고 CO2가 적어지죠. 아, 여기 밑에 그림이 있구나. 폐동맥에서 와서 CO2가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O2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정맥혈이었던 정맥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맥혈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죠? 동맥혈이 산소가 많은 거예요? 네, 산소 많고 이산화탄소 적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순환 과정에서 이제 뭐 심장을 몇 번 거쳐가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화살표 잘 따라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상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폐 동맥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온 폐정맥이고 여기가 여기 있죠. 이렇게 요렇게 요거 이렇게 요게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여기는 좌심실이고 이거 좌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측인데 달린 사람한테는 좌심실입니다. 여기는 뭐 좌심방이고 요거는 우심실. 위에는 우심방이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요. 아무튼 소장에서 뭘 흡수했어. 그럼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돼. 그럼 간을 거쳐가요. 이거는 간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폐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이렇게 가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되면 간을 거쳐가는 건데 여기 표현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냥 암주간에서 흡수가 돼. 암주간에서 흡수가 되면은 바로 심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간을 거쳐가지 않고. 문제 나오면 이 선을 잘 따라가시면 되긴 합니다. 뭐 심장을 몇 번 거치냐 뭐 이런 문제 나오는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콩팥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만 그려져 있는데 콩팥이 그려져 있을 때도 잘 따라가시면 돼요.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노폐물은 그 대변은 노폐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것을 이제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폐물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 암모니아가 있고요. 세포 호흡 결과 영양소는 주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소랑 이렇게 반응을 해보면은 이산화탄소나 물이 나와요. 근데 단백질은 질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질소가 있으면은 이걸 반응하면 암모니아도 나옵니다.
단백질은. 근데 뭐 여기에 이산화탄소 물도 나오면서 암모니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통으로 나오고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따로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기체 성분이기 때문에 폐를 통해 날숨을 통해 배출되고요. 물은 일부는 오줌에서 배설되기도 하고 날숨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수증기처럼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숨을 통해서. 암모니아는 대부분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콩팥에 걸려져 오줌을 통해 배설됩니다. 암모니아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애가 이제 여기는 소화지, 소화 요 과정은. 그래서 포도당,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아미노산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살표 과정은 이제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여기 요것도 세포호흡.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데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을 이동해 가지고 물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물의 일부는 폐를 통해 나가고, 나머지는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방금 1번에서 4번 한번 해보시고 칸 채우기 해보시고요. 자,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니아죠. 처음에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생성된 노폐물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고, 세포호흡의 결과 생성된 물은 체내에서 다시 이용될 수 있어요. 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응할 때, 가수분해 반응 뭐 이런 게 할 때 필요합니다. 체내에서 생성된 요소는 오줌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 콩즙에 유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어디 써져 있나요? 예, 옆에. 콩즙 속에 이제 유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레이스는 뭐 하냐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듭니다.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합니다. 걔가. 실험을 이제 해보는데, 증류수만 있는 애, 그 다음에 요소 용액, 오줌, 증류수에다 콩즙 넣었을 때, 요소에다 콩즙을 넣으면 여기서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암모니아. 근데 오줌도 요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응을 하면 똑같아요. 이 색깔이 둘이. 오줌에 요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암모니아는 이제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 용액이 푸른색을 띠면 염기성이거든요. BTB 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E랑 F랑 결과가 같다라는 것은 요소 용액 분해돼, 콩즙에 요소 용액을 분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물질이 있는데 오줌에도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줌에도. 자, 그 초록색 이런 거는 중성이고 노란색은 콩즙이 약간 산성인가 보구나. 약간 산성이면 원래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은 산성인데 콩즙이 원래 약간 산성을 띠나 보네요. 자, 기관계 통합작용. 자, 이렇게 서로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이거지. 소화계, 순환계 뭐 이렇게 서로 영향 주고받으면서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음식물 들어와서 소화계를 거쳐서 영양소, 물 이렇게 분해돼서 흡수된 다음에 순환계를 타고 각 세포로 이동하죠. 각 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랬고, 호흡계를 통해서 여기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조직세포가 있구나. 여기 이동하죠. 조직세포에서는 호흡기에서 산소 들어왔는데 순환기를 타고 이동하죠. 그쵸? 조직세포에서 이제 에너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순환계를 거쳐서 이산화탄소 호흡기를 통해 나가고, 노폐물 가운데 뭐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물도 있는데, 물은 호흡계로 나가고, 여기 물도 나가야겠네요. 물은 안 써져 있는데, 여기 물도 쓸게요. 물. 여기. 자,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이 배설계로도 나갑니다. 근데 재흡수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도 있는 거고요. 됐죠? 아무튼 네. 소화기에서 네.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뭐예요? 이게 대변이에요. 이게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다 분해했는데 분해 안 되고 뭐 셀룰로스라던가 이런 거 우리가 분해할 수가 없어요. 섬유질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대장을 통해 나가는 거죠. 된 것 같고, 문제를 요 물질 대사성 질환은 다음에 하고요. 요거만 일단 할까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와 물 등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거 좀 채워봐 주시고, 1번부터 4번 요거 채워봐 주시고요. 이거 풀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BT병이가 원래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고, 중성일 때 초록색이고,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고요. 콩즙에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소를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효소이다. 유레이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소화하여 흡수한 후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화계와 순환계가 관여한다. 맞는 이야기네요. 콩즙과 증류수를 섞은 용액에 BTB 용액 떨어뜨리면 푸른색이다. 이거는 그 콩즙이 원래 지금 푸른색이네.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아니고 아닌가요? 콩즙과 증류수를 섞은 용액에 푸른색을 요소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콩즙과 증류수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X. 유레이스가 산성인 거는 아셔야겠네. 이걸 풀려면 뭐 그것까지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콩즙과 증류수는 노란색이고요. 요소 콩즙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서 푸른색인 거예요. 얘도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푸른색인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소는 푸른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봐봐요. 요소는 푸른색이 아니잖아. 요소도 사실 약한 염기성이거든요. 약한 염기. 근데 초록색이었잖아요. 요소가 콩즙과 만나서 푸른색이 된 건 둘 다 암모니아가 생성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됐고요.